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통합 뉴스를 시작합니다. 수도권에서 시행 중인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이른바 거리두기 2.5단계를 빨리 끝내기 위해선 시민들의 짧고 굵고 확실한 방역 수칙 실천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방역 당국은 강조했습니다. 잠시 일상을 멈추고 이번 주말까지 일주일만 힘을 모아달라는 호소입니다. 첫 소식 강병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시행 둘째 날, 정부는 다시 한번 짧고 굵고 확실한 방역 수칙 실천을 강조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수도권의 주민들과 자영업자 분들에게 큰 고통과 불편을 끼치는 강력한 조치인 만큼 짧고 굵게 확실하고 철저하게 실천해야만 합니다. 이를 위해 특히 수도권 주민들은 접촉을 최소화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2.5단계 거리두기가 진행되는 앞으로 일주일이 코로나19의 대규모 유행을 막는 최후의 방역 배수진이라는 겁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의 완화 시점은 신규 확진자 수 감소 등 방역망의 통제력을 확인할 수 있는 지표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판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감염 경로가 불명한 사례의 어떤 비율이 좀 감소가 되어야 되고 어떤 집단 감염의 발생 부분들도 저희들은 감소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강화된 거리두기 실행을 위한 범부처 차원의 후속 조치도 마련됩니다. 제대로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먼저 교육부는 2학기 개강을 앞둔 전국 대학교에 비대면 수업을 권고했습니다. 대부분의 대학에서 비대면 강의로 2학기를 시작할 예정이지만 관계 부처와 대학 당국에서는 방역의 사각지대가 없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초중등 학생의 원격 수업을 위해 오늘부터 2주 동안 EBS 온라인 계약 콘텐츠를 추가 비용 없이 시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아이들이 학교에 가지 않으면서 커지고 있는 돌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가족 돌봄 비용 지원도 9월 말까지 연장됩니다. 가족 돌봄 휴가를 쓰면 하루 5만 원씩 최대 열흘간 지원됩니다. 한편 정부는 방역 대응 과정에서 폐쇄나 업무 정지로 피해를 입은 의료기관 203곳에 대해 996억 원의 손실보상금을 지급했습니다. KBS 뉴스 강병수입니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올해보다 8% 넘게 늘어난 555조 8천억 원으로 편성됐습니다. 한국판 뉴딜 사업에 21조 넘게 예산이 배정되는데요. 이 분야별로는 산업과 환경, 연구개발 등에서 올해보다 예산이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보도에 박예원 기자입니다. 정부는 오늘 오전 국무회의에서 555조 8천억 원 규모의 2021년도 예산안을 확정했습니다. 512조 원대인 올해 본 예산보다 8.5%, 세 차례의 추경 예산까지 포함하면 1.6% 증가했습니다. 중점 투자 사업은 한국판 뉴딜로 21조 3천억 원이 배정됐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한마디로 코로나 극복 선도 국가 예산입니다. 이를 위하여 먼저 한국판 뉴딜 본격 추진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고 뉴딜을 포함한 중점 프로젝트로는 일자리와 소비 창출, 청년 희망 패키지, 그리고 방역, 자연재해 예방 사업 등 10가지가 꼽혔습니다. 정부는 이들 사업에 160조 원을 편성했습니다. 구체적으로 고용유지 지원금 지급에 1조 2천억 원, 노인 장애인 직접 일자리 103만 개 조성에 3조 1천억 원이 들어갑니다. 올해 추진됐던 소비 쿠폰, 상품권 사업에 1조 8천억 원을 청년 전용 공공임대주택 공급과 미혼 청년 대상 주거급여 분리지급 등에 12조 3천억 원을 집행합니다. 또 어린이 보호구역 내 무인 교통 단속 장비 확충 등에 1조 9천억 원, 산재 예방을 위한 장비 교체 등에도 6,800억 원을 배정했습니다. 올해보다 예산 증가율이 가장 큰 분야는 산업 중소기업 에너지 분야와 환경, 연구개발 분야 순입니다. 가장 지출 규모가 큰 분야는 199조 9천억 원인 보건복지 고용입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내년 총 수입은 올해보다 0.3% 늘어난 483조 원에 그칠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 내년 관리재정 수지 적자는 마이너스 5.4%, 국가 채무는 GDP의 46.7%로 증가하게 됩니다. KBS 뉴스 박예원입니다. 서울시는 이번 한 주를 1,000만 시민 멈춤 주간으로 정하고 감염 고리를 끊어내기 위한 실천을 당부했는데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일상에서 마스크를 꼭 착용하는 겁니다. 서울시가 세부 지침도 발표했습니다. 송거만 기자입니다.
서울에서는 실내외 어디서든 마스크 착용이 의무입니다. 하지만 애매한 경우가 많습니다. 가정 내에서도 써야 되는지 그런 부분이 명확하지 않으니까 그런 부분이 좀 헷갈린 것 같아요. 서울시가 마스크 착용 세부 지침을 내놨습니다. 사생활 공간인 집에서 가족과 있을 때는 안 써도 되지만 아픈 사람이 있으면 쓰는 게 좋습니다. 호흡기 질환자 등 환자 24개월 미만 영유아는 의무 착용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보호자가 관찰해야 합니다. 마스크를 벗어야 본업이 가능한 직업 가수, 운동선수, 방송인 등도 예외입니다. 예식장에서 신랑 신부는 안 써도 됩니다. 기념 촬영을 할 땐 신랑, 신부, 양가 부모는 착용 예외지만 하객 등은 꼭 써야 합니다. 서울시의 마지막 희망은 시민 여러분과 마스크 2가지뿐입니다. 시민들 스스로가 방역의 주체가 되어 자발적으로 지침을 준수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서울의 확산세는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동대문구의 탁구장에서는 회원 6명이 확진됐고 영등포구의 권능교회, 동작구 요양시설에서도 집단 감염이 발생했습니다. 서울시는 이번 주를 1000만 시민 멈춤 주간으로 정했습니다. 저녁 시내버스 운행이 80% 수준으로 감축됩니다. 밤 9시 이후에는 일반 음식점은 물론 포장마차와 푸드트럭도 영업이 제한됩니다. 풍선 효과를 막기 위해서입니다. 10,000원 팔고 왔다 뭐 아니면 오늘 하루도 못 팔았다 막 이러더니 나가도 뭐 장사가 안 되니까 다 닫았잖아요. 실내 체육시설과 함께 자유업으로 돼 있는 탁구장과 필라테스장 운영도 금지됩니다. KBS 뉴스 송금환입니다. 방금 들어온 코로나19 관련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올해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235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로써 국내 누적 확진자가 2만 명을 넘게 되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자, 송수진 기자, 방역당국이 발표한 확진자 현황 전해주시죠. 네,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는 9월 1일 0시 기준으로 신규 확진자는 235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222명, 해외 유입 사례는 13명입니다. 신규 격리 해제자는 225명으로 모두 15,908명, 15,198명이 격리 해제돼 현재 4,660명이 격리 중입니다. 위중증 환자는 104명이며 사망자는 없었습니다. 누적 사망자는 324명으로 치명률은 1.61%를 나타냈습니다. 지역별로 보면요. 서울시에서 93명이 발생했고 경기도에서 60명, 인천에서 22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방역당국은 수도권을 넘어 전국 단위로 산발적인 집단 감염이 계속되고 있다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역 수칙을 잘 준수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지금까지 문화복지부에서 KBS 뉴스 송수진입니다. 현재 수도권 지역의 모든 종교시설에 대해서 대면 행사가 금지가 됐는데요. 하지만 이 같은 행정명령도 아랑곳하지 않고 휴일에 대면 예배를 강행한 경기도와 인천 지역의 교회 140여 곳이 적발됐습니다. 박효인 기자입니다. 강화군의 한 교회에서 주일 예배를 하는 모습입니다. 일부 신도들이 직접 예배당을 찾았습니다.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집합 제한 명령이 내려졌는데도 대면 예배를 강행한 것입니다. 마스크하고 손 닦고 드문드문인데 의자가 길잖아요. 하나씩 앉아서 위에 가는 사람은 모두 3분밖에 안 돼요. 목사님 식구, 우리 식구죠. 방역 수칙을 지켰다고 하지만 행정명령 위반입니다. 목사님들 약간 연식이 있으시다 보면은 비대면 예배를 하시는 것 자체를 되게 어려워하세요. 이제 교회에 다니시는 분들이 다 연령대가 높으시다 보니까. 이처럼 휴일 대면 예배를 하다 적발된 교회가 강화에서만 14곳, 인천 전체적으로는 23곳이나 됩니다. 인천시는 방역 수칙을 어긴 교회 20여 곳에 대해 더욱 강화된 조치인 집합 금지 명령을 내리도록 해당 지자체에 요청했습니다. 경기도에서도 지난 주말 교회 110여 곳이 대면 예배를 하는 등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고양시는 집합 금지 명령을 어긴 교회 2곳을 경찰에 고발할 예정입니다. 행정명령 위반이 계속되는 가운데 일요일 하루 동안 경기도와 인천에서는 교회발 확진자가 10명이나 추가로 발생했습니다. 이에 따라 행정당국은 수도권 교회 집합 제한 명령보다 더 강력한 집합 금지 조치를 내릴 계획입니다. KBS 뉴스 박효인입니다.
해외에서 일하다 코로나19에 감염된 근로자가 처음으로 산재 인정을 받았습니다. 근무하다 감염됐다면 진단서 첨부만으로도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양혜빈 기자입니다. 지난달 29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귀국 근로자 3명. 해외 건설 현장에서 일하다 돌아왔는데 회사 숙소에서 격리하던 중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앞서 지난 7월 24일에 이라크에서 귀국한 근로자 79명도 감염이 확인됐습니다. 이처럼 우리 근로자들의 해외 감염이 잇따르는 가운데 업무상 재해를 인정한 첫 산재 판정이 나왔습니다. 미국 내 한국 기업에서 일하다 입국해 공항 검역 과정에서 확진된 A씨.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뒤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신청했고 공단은 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신청 한 달여 만에 산재로 인정했습니다. 업무상 재해의 경우 보통 5달 넘게 걸리는 데 비해 이례적으로 빠른 결정입니다.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도 해외에서 근무한 우리 근로자에게도 인정될 수 있다는 의미의 첫 사례에서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동료들의 진술 등 현지 상황에 대한 조사 결과 업무 연관성이 인정됐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해외 파견 근로자 2명도 산재를 신청하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국내외를 통틀어 지금까지 코로나19 감염이 산재로 인정된 건 의료진과 콜센터 직원 등 70여 건. 일하다 코로나19에 감염됐다면 회사 확인 없이도 진단서 첨부만으로도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KBS 뉴스 양혜빈입니다. 전국 전공의들이 집단 휴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서울대병원 전공의와 전임의들이 정부의 업무 개시 명령에 반발해 단체로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정부는 오늘 예정됐던 의사 국가고시를 일주일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김학재 기자입니다. 서울대학교 전공의와 전임의들이 단체로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전공의는 953명 가운데 895명이, 전임의는 281명 가운데 247명이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서울대 전공의협의회는 밝혔습니다. 정부가 집단 휴진에 들어간 전공의들에게 업무 개시 명령을 내리고 고발한 것에 대한 항의 차원입니다. 전공의들은 정부의 소통 부재로 인해 불가피한 결정이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저희가 지금 젊은 의사들이 이렇게 강경한 목소리를 내고 있음에도 바뀌지 않는 의료 현실에 대해서 굉장히 개탄스럽게 생각하고 저희가 행동할 수 있는 거의 가장 마지막 그리고 강력한 행동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집단 휴진 여파로 서울대병원 내과가 일주일간 외래 진료를 축소하는 등 일부 진료 차질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의료 정책에 반발하며 의사들이 집단으로 의사 국가고시를 거부하는 것과 관련해 시험을 연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로 예정된 의사 국가고시 실기시험은 오는 8일부터 진행됩니다. 정부는 시험 취소 의사를 학생, 개개인에게 정확히 확인할 시간이 부족한 데다 의과대학 교수 등이 시험 연기를 요청한 것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의과대학의 여러 학장, 교수 등 범의료계 원로들께서 9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한 의사국가 실기시험의 연기를 요청한 바 있으며 의대 의전원협회는 오늘 다시 한번 공식적으로 시험 일정의 연기를 요청하였습니다. 이번 국가시험에는 전체 응시자 3,172명 가운데 90%가량인 2,839명이 응시, 취소 신청을 했습니다. 집단 휴진이 길어지면서 집단 휴진, 병원, 불매 운동이 시작되는 등 시민들의 불만도 누적되고 있습니다. 환자 단체들도 전공의들은 의료 현장으로 돌아와야 하고 정부도 의사들을 최대한 배려해야 한다며 진료 공백을 막아달라고 거듭 호소했습니다. KBS 뉴스 김학재입니다. 이번엔 KB증권 연결해서 오늘의 주식시장 알아보겠습니다. KB증권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하루 만에 반등하며 2,350선 회복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코스닥은 개인의 매수세가 유입되며 소폭 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시각 현재 코스피는 27.17포인트 상승한 2,353.34에 코스닥은 3.84포인트 오른 852.08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간밤 미국 증시는 애플과 테슬라의 액면 분할 효과에도 은행주가 부진한 모습을 보이면서 혼조세로 장을 마쳤습니다. 이런 가운데 코스피는 개인과 외국인의 동반 매수세가 유입되며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전반이 상승하는 가운데 최근 기업 공개 절차를 진행 중인 카카오게임즈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넷마블이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 HLB그룹이 메디포럼 제약을 인수한다는 소식에 HLB와 HLB생명과학이 동반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 시각 현재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은 1,185원 90전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KB증권이었습니다. 병원에서 일하는 대비는 날마다 전철을 타고 출퇴근하는데요. 요즘 전철 운행 서비스가 줄어들까 봐 걱정입니다. I won't be able to go to work. And I need to go to work. 코로나19로 승객이 줄어드는 바람에 미국 전국적으로 대중교통 서비스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워싱턴의 경우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해 지하철 승객 80%가 줄어들었습니다. 이는 날마다 23억 원의 손실을 본다는 뜻입니다. 게다가 정부로부터 받은 지원금이 바닥난 상태입니다. The only other alternative we have is to cut. We got to cut service. We'd have to do furloughs, we'd have to do layoffs, all those nasty things that no one wants to deal with. 올해 정부로부터 추가 지원을 받지 못하면 대중교통 운행 서비스가 차질을 빚게 됩니다. 대중교통의 운행이 줄어들면 특히 작은 도시에서 버스를 이용하는 승객들이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우려됩니다. 중국 교육부는 올 봄학기 비대면 수업으로 대학교에서 총 110만 개의 강좌를 개설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대학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온라인 강좌 개설률은 전체의 91%에 달했습니다. 교수들의 온라인 강좌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는 80%, 학생들은 전체의 85%가 만족했습니다. 중국 교육부는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비대면 수업이었지만 대면 수업만큼의 효과를 거둔 것으로 자체 평가합니다. 很多高校充分发挥主观能动性，因时因地创造教育形式和内容。 또 이번 비대면 수업이 경험을 통한 관리에서 벗어나 데이터와 정확성을 기반으로 한 혁명적인 도약이라는 평가도 나왔습니다. 중국은 영업한 온라인 채널도 만들어 500개의 콘텐츠를 전 세계 학습자에게 무료로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외부 활동 감소로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체력과 유연성이 떨어져 체육 시간에 다치는 경우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사이타마시 중학교에서 실시된 건강검진입니다. 유연성이 떨어지거나 근력이 약해진 학생이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この2ヶ月間休んでやっぱりガクッとやっぱり落ち込んで疲れが休校前よりもどっしりとくる感じが 외출 자제로 인한 운동 부족이 원인입니다. 簡単な補強でジャンプした後に着地失敗で転んでしまうとか 도쿄의 한 접고런입니다. 육상부 소속인 이 중학생은 다시 운동을 시작했다가 달리기 연습 중에 넓적다리 근육이 파열됐습니다. 요즘 이 같은 학생들이 많이 찾아온다고 합니다. 筋トレとかストレッチはいくらしてたとしてもやっぱりその競技種目の中でいきなり使われると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체력 저하는 조사 결과에도 나타나 있는데요. 전국 초중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고등학생의 절반 이상이 체력이 떨어졌다고 응답했고 중학생의 40%는 몸무게가 늘었다고 응답했습니다. 캐나다 동부 퀘벡주의 몬트리올. 거대한 창고 건물 옥상에 세계 최대 규모의 옥상 온실이 만들어졌습니다. 축구장 3개 면적의 이 온실에서는 토마토, 가지 등 다양한 채소와 과일들이 재배되고 있는데요. 모두 지역 식당이나 일반 소비자들에게 공급됩니다. À peu près 20 000 familles, donc 20 000 buffara, qui commandent des paniers chaque semaine. Donc on est rendu à nourrir presque 2% de Montréal. 옥상 온실에서 과일, 채소를 재배하는 업체들은 이곳에 잘 갖춰진 최신식 자동화 온실 시스템을 활용해 유기농 생산을 하고 있는데요. 빗물을 모아 재사용하는 장치로 기존 농장보다 물 사용량을 90%까지 절약할 수 있고 난방용 에너지 사용량도 절반 정도로 줄일 수 있습니다. L'avantage d'être sur un toit, c'est vraiment qu'on récupère énormément d'énergie du bâtiment en bas. 소비자들은 1년 내내 가까이서 생산한 싱싱한 친환경 농산물을 먹을 수 있다며 만족해합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옥상 온실 과일 채소 매출은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KBS 월드뉴스입니다. 방탄소년단이 한국 가수로는 처음으로 미국 빌보드 싱글 차트 1위에 올랐습니다. 유튜브에서 최단 기간 1억 뷰 돌파 기록을 세운 데 이어서 무서운 상승세로 미국과 해외에서 인기몰이를 하고 있습니다. 워싱턴 금철영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그룹 방탄소년단의 최신곡 다이너마이트가 미국 빌보드 차트 정상에 올랐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오늘 새벽 발표된 빌보드 핫 100 최신 차트 1위에 오른 겁니다. 빌보드 차트 핫 100는 음원 판매는 물론 스트리밍 횟수와 라디오 방송 횟수까지 종합해 노래 순위를 집계합니다. 여기서 1위를 차지했다는 것은 현재 미국 내에서 가장 인기 있는 노래라는 얘기입니다. 이 차트에서 한국 가수가 1위에 오른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방탄소년단은 앨범 차트만을 기준으로 한 빌보드 차트 200에서도 4차례 정상에 오른 바 있습니다. 방탄소년단의 새로운 기록 수립은 지난달 21일 신곡 다이너마이트 공개 이후 최단 기간에 유튜브 조회수 1억 뷰를 돌파하면서 예견돼 왔습니다. BTS on! 방탄소년단은 그제 미국 MTV 주간으로 생중계된 비디오 뮤직 어워즈에서 베스트 팝과 베스트 그룹 등 모두 4개의 베스트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빌보드 측은 한국 가수 싸이가 지난 2012년 2위에 오른 데 이어 한국 뮤지션으로선 이번에 처음으로 방탄소년단이 빌보드 핫 100 차트 1위에 올랐다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USA 투데이 등 미 언론들은 다이너마이트 뮤직비디오가 유튜브에 공개되자마자 동시간대 300만 명 시청자 달성이란 기록을 세우기도 했다며 기대감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금철영입니다. 한라오 수교 30주년을 맞아서 러시아의 대표적인 박물관 가운데 하나인 푸시킨 박물관에서 한국어 해설 서비스가 시작됐습니다. 모스크바 김준호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러시아의 수도 모스크바의 중심에 자리한 푸시킨 박물관입니다. 화가 렘브란트의 작품에 대한 해설이 한국어로 나오고 있습니다. 렘브란트는 이야기의 절정의 순간을 그림으로 그렸습니다. 러시아의 대표적 박물관 가운데 하나인 푸시킨 박물관이 한국어 오디오 가이드, 즉 해설 서비스를 시작한 것입니다. 영어와 독어, 불어, 이탈리아어, 중국어에 이어 외국어로는 6번째입니다. 유료기기 또는 무료 모바일 앱 형태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유료기기에는 375점, 무료 앱에는 100점의 작품에 대한 설명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Я надеюсь, что аудиогид на корейском языке по музее позволит корейским посетителям улучшить свое понимание о российской культуре и искусстве. 이번 한국어 해설 서비스는 한러 수교 30주년을 맞아 외교부의 지원으로 제작됐습니다. У нас благодаря дружбе с посольством Южной Кореи нашего музея появится возможность принять как можно больше гостей в Москве. 지난해에만 150만 명의 관람객이 이곳을 찾았습니다. 지난 1912년 문을 연 푸시킨 박물관은 70만 점이 넘는 예술 작품들을 소장하고 있습니다. 모스크바에서 KBS 뉴스 김준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시위가 이어지고 있는 위스콘신주 커노샤 박물을 강행하겠다는 방침을 고수했습니다.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는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독소 같은 존재라며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워싱턴 서지영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트윗에서 커노샤 방문 일정을 확인했습니다. 법 집행관과 주 방위군에 감사의 뜻을 표명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소속 시장과 주지사가 상황을 악화시킬 뿐이라며 방문에 반대했지만 강행 의지를 분명히 한 겁니다. 하지만 커노샤 방문 시 경찰의 총격을 받은 흑인 남성 블레이크 가족과 만날 계획은 없다고 했습니다. But there will be more detailed plans forthcoming that are announced. Okay, so no, he's not scheduled to meet with them. Not currently. 위스콘신주는 미시간, 펜실베이니아 등과 함께 경합주 가운데 하나로 꼽힙니다. 리얼 클리어 폴리틱스에 따르면 위스콘신주에서 3월 31일 이후 바이든과 트럼프 간 격차가 벌어졌던 지지율은 8월 26일 3.5%포인트로 좁혀졌습니다.
경합주 지지율 격차가 좁혀지자 조용한 행보를 이어오던 바이든 민주당 후보는 펜실베니아주로 출격해 맞불을 놨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을 치유하기보단 정치적 이익을 위해 폭력을 부추기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But his failure to call on his own supporters to stop acting as an armed militia in this country shows how weak he is. 코로나19 대응에 실패한 점 등을 거론하며 트럼프는 미국의 독소 같은 존재라고 거칠게 몰아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바이든 후보가 시위에서 약탈하는 사람들보다 경찰을 더 비난하고 있다고 비꼬았습니다. 흑인 피격 사건이 양측 간 이념 대결로 비화되면서 대치 전선은 양극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서지영입니다. 9호 태풍 마이삭이 매우 강한 태풍의 위력을 지닌 채 한반도를 향해 올라오고 있습니다. 태풍은 내일 저녁에 제주도 동쪽 해상을 지나 모레 새벽에 경남 남해안에 상륙할 전망입니다. 그 사이 제주도와 남해안,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바람이 몰아치겠는데요. 오늘 제주도와 전남, 경남을 시작으로 내일과 모레는 전국에 매우 강한 바람과 함께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앞으로 예상 강수량은 제주 산지와 동해안에 최고 400mm 이상, 그 밖의 지방에도 50에서 많은 곳은 300mm가 넘겠습니다. 특히 제주 산지와 경상도 해안에는 순간 최대 풍속, 초속 30에서 50m의 돌풍도 몰아치겠습니다. 태풍으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코로나19 통합 뉴스룸은 잠시 뒤 11시에 이어집니다. 고맙습니다.